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최동석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속된 말로 뭉개고 가는지에 대해서 왜 그럴까? 단순히 나에 대해서 쪼증하고 아첨하고 아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 공격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이 최동석 씨의 발언들을 쫙 훑어보면 단순히 그것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은 이재명 본인과 이른바 개딸들이 꼭 필요한 어떤 논리와 명분을 은근히 제공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한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뭐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형수 욕설입니다. 그 형수 욕설들 어떻게 보면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또 토론회 때 그거를 아니라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저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선거법 위반 hum의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제가 볼 땐 진짜 황당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토론에서는 적극적인 거짓말, 뭐 소극적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을 토론에서 즉흥적으로 물었을 때는 거짓말을 좀 할 수도 있다는 이런 황당한 궤변이 일어나는 그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그 판결은 누구였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 판결에 있어서 중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여러 가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거기에서 파생된 게 뭐였습니까? 형수 욕설이었잖아요. 그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혀를 깨물어가지고 제가 약간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발음이 좀 수월치 않아도 여러분의 넓은 마음, 아량,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형,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수 욕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한다. 자기를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을 챙겨줍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라고 했죠? 황교익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황교익이 형수 욕설 21년도에 그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한다고 얘기하고 그 불이 났을 때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떡볶이 먹방하러 가고 거기에서 소방대원 그중 소방대원 중에서 소방대장이란 분이 화마 속에서 실종돼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떡볶이 먹방하러 갔잖아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인데 2개월 뒤에 경기관광공사에 그 황교익을 내정을 합니다. 사장으로. 그때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된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 이거는 측근 인사 아닙니까? 보훈 인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특히나 그때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이낙연을 공격했던 사람이 이 최동석입니다. 그런데 이 최동석이 어제 제가 살짝 언급을 해줬는데 이 형수욕설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후 맥락을 알면 이해되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수, 전문 용어 나옵니다.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실수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야, 참 이거 황당합니다. 그런 경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진짜 황당한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후회하고 성숙해 가는 상황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궤변 중에 궤변이고 최고급 포장, 최고급 어떻게 됩니까?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욕설이 나온 건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 가치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거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과 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욕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재명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의 이른바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자신이 가장 컴플렉스로 느끼는 것, 본인이 감추고자 하는 형수 욕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재명이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고상한 척, 아닌 척 그렇게 하더라도 형수 욕설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다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찌재명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진짜 막무가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감추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이건 이해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냥 실수다. 인간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이다. 이런 궤변을 쏟아내서 어떻습니까?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떤 걸 얘기할 때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주는 인간이 제가 볼 때는 최동석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쪼증, 아첨 이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생각했을 때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그런 궤변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그냥 일반 대중 중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개딸들한테는 이런 최동석의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먹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동석이 수많은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을 이재명이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기의 컴플렉스를 물타기하고 그 컴플렉스를 미화해서 이거잖아요. 욕을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욕을 어떻게 하냐? 인생 자체가 험하고 굉장히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험한 인생을 극복해내는 일종의 서사로서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진짜 황당한 표현 아닙니까? 뭡니까? 그 표현이 전후 맥락을 알면 이해되고 인간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이다.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뭐냐?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상황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진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딸들한테는 끊임없이 주입하고 반복하고 집요하게 크게 거짓말을 하면 먹히잖아요. 그런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땐 최동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동석이 저한테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희석하고 그럴싸한 어떤 서사를 만들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진영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이 최동석이 생각하는 문재인은 진짜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입에 올릴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명분과 서사와 그런 논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본인이 문재인과 친문 진영을 비명 횡사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의 유튜브나 글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심취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